계약기간 5년으로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월세를 매년 1년마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됩니까? 건물주인이 바뀌어서 자기 아들이 할 거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합니까? 건물주가 월세가 밀렸다고 가게를 비워야 합니다. 권리금을 보호해준다고 들었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됩니까? 가게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줍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합니까? 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에서 김 사장님이 음식점을 개업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63만 원입니다. 편의상 임차인을 김 사장, 임대인을 건물주라고 하겠습니다. 2년씩 3번 계약갱신을 한 뒤 2015년 5월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97만 원으로 1년 계약을 해서 계약 만료일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015년 12월에 이모 씨가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새 건물주 이 씨는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새 건물주 이 씨는 2016년 4월에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년 3개월 뒤 2017년 7월 재판부는 건물주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임차인 김 사장은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장사를 이어나갑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2차례의 강제 집행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막던 임차인 김 사장은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2019년 9월 집행관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가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인 김 사장의 장갑이 이미 벗겨졌고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스테인리스 작업대 밑부분을 잡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 3명이 김 사장의 사지를 잡아당기면서 일어난 일인데 스테인리스 조리대 작업대 밑이 날카롭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떤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2021년 4월 항소심에서 이 부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까지 당하게 된 김 사장은 급기야 마지막 강제 집행 이틀 뒤인 2018년 6월 7일 차 조수석에 실은 쇠망치로 건물주를 가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임차인 김 사장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사장이 피해자 건물주를 살해하려고 결심하고 둔기를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추격까지 하며 머리 부위를 겨냥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 때린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 되리는 지금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 실행을 받고 2심에서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만기 출소한 뒤 그해 10월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물주 임차인 간 대표적 갈등 사례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영업기간 보장과 권리금 등의 자금 회수 문제로 발생한 끔찍한 일입니다. 단순한 감정 다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명도해줘야 하는 임차인의 사정과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얽혀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요구로 보이지만 4배의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차인 김 사장은 6년 이상 영업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97만 원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의 인상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6일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그쯤 대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전의 한 모텔 건물주인 A씨는 임차인인 B씨에게 모텔을 세놓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 B씨가 2017년 3월부터 9개월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 A씨는 생활고를 겪습니다.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와 각종 세금을 내는데 월세가 연체되자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이로 인해 은행 대출 연장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A씨는 휘발유 1.5리터가 담긴 페트병 1개와 라이트를 가지고 B씨가 있는 모텔 카운터 뒤 내실로 찾아갔습니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과 내실 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B씨가 내실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그곳에 있던 B씨의 노트북, CCTV 모니터와 본체, 공기청정기 등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기물을 부셨습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재질이 무겁다라며 대형 화재나 인명피해, 중요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월세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법으로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쩌면 자기 목숨도 걸고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쉽습니다. 저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양쪽 입장을 모두 나름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려다 보면 임대인이 고통받고 임대인도 보호하려다 보면 임차인이 힘들어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생긴 지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민법의 임대차로 다루었습니다. 원래 우리 민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대등한 지위로 상정해 법률 관계를 규정하다 보니 사실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두루뭉술 애매한 경우도 많아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으로 1981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전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각종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상가 임차인들은 실내 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크다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2002년에 이르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5년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권리금도 현행법 안으로 들어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궁중족발 사건을 기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을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르면 안 됩니다. 법률 개건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만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행동하여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가장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알아보는 것보다 장사하기 전부터 먼저 법을 알면 계약할 때부터 법에 맞게 계약하고 행동하게 되고 몰라서 겪는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자영업 모두를 보호해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매장 중에서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매장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매장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 매장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800만 원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기를. 그럼 울산이 아니고 서울이라고 가정할 때 똑같은 조건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 원이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커트라인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 이하.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5년으로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근데 월세를 매년 1년마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됩니까? 건물주인이 바뀌어서 자기 아들이 할 거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합니까? 건물주가 월세가 밀렸다고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비워야 합니까? 권리금을 보호해 준다고 들었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됩니까?
가게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줍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합니까?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게 비우고 폐업해도 됩니까? 저는 1998년 2000년 장사하던 가게가 있던 건물이 2번이나 경매로 넘어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전문가라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아는 척하는 자칭 전문가를 존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등 자격증은 없지만 뭐 좀 아는 양 해박한 척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로 만주 변호사, 만주 노무사라고들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야기해주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장사 한 번도 안 해본 초보 공인중개사나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는 비싼 가게 경매로 2번 이상 넘어가 보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가 보고 장사도 한 30년 정도 하고 있고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전문가 만주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만주 변호사가 자영업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지 않은 분은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